어버이날 아침, 한옥자는 가슴에 카네이션 하나를 소중히 달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가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죠. 전화기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들 한기태에게서는 아직 연락이 없었어요. 괜찮다고,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한옥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는 아들 가족과 함께 식당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고, 건너편 집 할아버지는 손녀의 손을 잡고 공원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한옥자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쓸쓸했지만 오늘만큼은 기분 좋게 보내기로 했던 거죠. 시장 거리의 익숙한 냄새가 한옥자를 반겼습니다. 30년 넘게 다녀온 단골 김밥집의 문을 열자 주인 최 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머, 어버이날인데 혼자 오셨어요? 따님이나 아드님은요? 한옥자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들 바쁘지. 젊은 사람들 챙길 일이 많잖아. 최 씨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죠. 오랜 단골이라 한옥자의 상황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 키워 대기업 회장으로 만들었지만 정작 아들은 바빠서 어머니와 함께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뭐 드릴까요? 김밥 한 줄이랑 오뎅국 주세요. 한옥자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가족들과 함께 나온 사람들, 꽃을 든 젊은이들, 분주히 오가는 상인들. 그 속에서 한옥자는 홀로 고요했습니다. 참 이상한 기분이었죠. 이렇게 사람들로 가득 찬 곳에서도 때로는 더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요. 최 씨가 김밥과 오뎅국을 내려놓자 한옥자는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도 누군가 챙겨준 느낌이지. 한옥자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마음이 조금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가끔은 이런 작은 따뜻함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굳이 거창한 선물이나 화려한 식사가 아니더라도 따뜻한 한 끼가 주는 위안은 특별했으니까요. 바로 그때 김밥집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청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검은 패딩에 회색 모자를 쓴 그 청년은 잠시 식당 안을 둘러보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옥자는 무심코 그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씨도 궂은데 갈 곳이 없어 보이는 청년의 모습이 안쓰러웠죠. 문득 한옥자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학생, 여기 앉을래요? 어버이날인데 혼자 먹는 것도 쓸쓸하잖아. 청년은 한옥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놀람, 고마움, 그리고 무언가 울컥하는 감정도 엿보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청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한옥자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죠. 앉아요. 비도 오는데 어디 갈 데 있어 보이지도 않고. 청년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한옥자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비에 젖은 옷자락을 손으로 툭툭 털며 자리에 앉은 청년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검은 패딩 점퍼는 비에 젖어 더 무거워 보였고 회색 모자, 아래로 보이는 눈빛은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어요. 한옥자는 이런 청년의 모습이 문득 젊은 시절 고생하던 아들 한기태가 떠올랐습니다. 학생, 뭐 먹을 거예요? 한옥자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청년은 잠시 망설이더니 김밥 한 줄이오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리고 최 씨 아주머니에게 주문을 했죠. 저, 이름이 뭐예요? 한옥자가 물었습니다. 진우라고 합니다. 박진우고요. 청년이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는요? 한옥자라고 해. 그냥 옥자 할머니라고 불러도 돼. 한옥자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보통은 회장님, 어머니 혹은 그냥 할머니라고만 불렸으니까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한옥자는 자신의 오뎅국을 살짝 밀어 진우 쪽으로 옮겼습니다. 비 맞아서 추울 텐데 국물 좀 마셔요. 몸 녹이는데 좋을 거야. 진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조심스레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몸을 녹이는지 그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학생은 왜 이런 날 혼자 있는 거예요? 가족은? 한옥자가 무심코 물었고 곧 자신의 질문이 실례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덧붙였죠. 아, 괜히 참견했나?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사실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한옥자의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자신은 아들이 바빠서 연락이 없다고 서운해하고 있었는데 이 청년은 부모님의 얼굴조차 모른다니. 순간 말을 잇지 못했죠. 죄송해요.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서. 진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옥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런데 오늘같이 특별한 날은 어떻게 보내려고 했어? 진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히 계획은 없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비가 와서 잠시 피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사실 어버이날이란 건 제게 그냥 달력의 빨간 날짜일 뿐이니까요. 그 말에 한옥자의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청년의 담담한 말투 속에 숨겨진 외로움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그럼 오늘은 우리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자고요. 한옥자가 문득 말했습니다. 내게는 바쁜 아들이 있지만 오늘은 연락이 없네. 당신은 부모가 없다고 했고, 그러니 오늘만큼은 내가 당신 어머니, 당신이 내 아들 하는 거지. 진우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놀란 듯한, 그러면서도 뭔가 감동받은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진우가 조금 흔들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옥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지. 이렇게 인연이 닿았는데. 김밥이 나왔고 두 사람은 천천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어요. 진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했고 특히 마케팅에 관심이 많다고 했죠. 한옥자는 자신의 아들이 대한산업이라는 회사의 회장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노인네라고만 이야기했어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한옥자는 이 청년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말투,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 청년은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진우 학생, 명함 같은 거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면서 한옥자가 물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가방에서 조심스레 명함을 꺼냈어요. 취업 준비생용 명함이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 간단한 경력이 적혀 있었죠. 혹시 제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진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옥자는 명함을 받아 조심스레 지갑에 넣었어요. 고마워요. 나도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할게. 헤어질 때 진우는 한옥자에게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처음으로 어버이날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한옥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진우가 떠난 후 지갑에서 명함을 다시 꺼내 바라보았어요.
문득 아들 한기태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산업본사 최상층 회장실의 창문으로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한기태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서가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어머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한기태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어머니가 회사로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집안일이나 개인적인 일로 아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어머니의 배려였죠. 연결해주게. 수화기를 들자 어머니 한옥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태야, 바쁜데 미안하구나. 아닙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한기태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사무적이었어요. 어제 만난 청년이 자꾸 마음에 밟혀서 혹시 일자리 같은 거 없을까 해서. 한기태는 의아했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사람들과 깊이 교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그랬죠. 그런 어머니가 처음 만난 청년을 위해 일자리를 알아본다니. 어떤 청년인데요? 검은 패딩에 회색 모자를 쓴 청년이야. 눈빛이 참 인상적이더구나. 이름은 박진우라고 했어. 경영학 전공했대. 한기태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내심 의아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활기가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혹시 그 청년의 연락처라도 있으세요? 명함을 받았단다.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통화를 마친 한기태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최 비서, 곧 어머니께서 한 청년의 명함 사진을 보내실 거야. 그 사람에 대해 조사해보게. 경력, 학력, 인성, 모든 면에서 꼼꼼히 알아봐야 해. 네, 회장님. 혹시 어떤 직책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까? 한기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은 인턴으로 시작하는 게 좋겠군. 마케팅팀. 아니, 내 특별 보좌관으로 데려오는 것도 고려해보지. 비서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기태는 다시 창가로 돌아가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가 사람에게 정을 붙인 건 아버지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우연히 만난 청년이라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한기태의 책상 위에는 박진우에 관한 상세한 조사 보고서가 올라와 있었어요. 경력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대학 시절 성실했다는 교수들의 평가와 짧은 인턴십 동안에도 인상적인 성과를 냈다는 기록이 눈에 띄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다녔다는 내용도 있었죠. 한기태는 보고서를 읽고 난 후 이 청년을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어머니의 부탁이라서가 아니라 기업가로서의 직감이 이 청년에게서 뭔가를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최 비서 박진우 씨에게 연락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내 사무실로 오라고 전해.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대한산업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것도 대한산업 회장실로부터의 호출에 당황스러웠지만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히 넘긴 진우의 모습은 김밥집에서 한옥자가 만났던 그 청년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도착한 진우는 심호흡을 했어요. 비서의 안내를 받아 회장실로 들어가자 창가에 서 있던 한기태가 돌아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우 씨. 앉으시죠. 진우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얼굴을 본 순간 김밥집에 그 할머니와 닮은 눈매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진우 씨, 혹시 어떤 연유로 여기에 왔는지 짐작이 가나요? 한기태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진우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아니요, 회장님.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랐을 뿐입니다. 한기태는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전 당신은 시장 근처
김밥집에서 한 노인과 식사를 했죠.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연결되는 듯 했어요. 혹시 그 할머니께서 내 어머니십니다. 한기태가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니께서 30년 넘게 다니시는 단골집인데 거기서 당신을 만나셨더군요. 진우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만난 소박한 할머니가 대한산업회장의 어머니였다니. 문득 자신이 무심코 했던 행동과 말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저 비를 피하다 들어간 곳이었고 할머니, 아니 회장님 어머님께서 자리를 내주셔서. 한기태는 손을 들어 진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모든 걸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어머니에게 보여준 진심 어린 태도가 인상적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진우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날은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간 일이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죠. 박진우 씨, 당신에게 특별 인턴십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기태가 덤덤하게 말했어요. 6개월 계약으로 우선은 마케팅팀에서 시작하되 내 특별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될 겁니다. 진우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취업 준비생에게 대한산업의 인턴십이라니 꿈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동시에 불편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순전히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연한 만남에서 비롯된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만 혹시 이게 단지 어머님의 부탁 때문인 건 아닌지요? 한기태는 진우의 솔직함에 오히려 흥미를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이유를 묻지 않고 덥석 물었을 테니까요.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의 이력을 검토해봤고 대학 교수님들과 이전 인턴십 평가도 확인했습니다. 당신의 역량이 확실해 보이더군요. 한기태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께서 당신을 믿는다면 나도 한번 믿어보려 합니다.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기회는 분명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습니다. 회장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인턴이라니 회사 내에서 어떤 시선을 받게 될지 짐작할 수 있었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우가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한기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게. 첫날은 인사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그 후에는 마케팅팀 김 부장을 찾아가면 됩니다. 인턴 계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회장실을 나온 진우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기쁨과 부담감, 그리고 약간의 불안함이 뒤섞였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을 때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기 회장님 특별 인턴이래. 어버이날에 회장님 어머니를 만났다던데. 진짜 어버이 찬스 아냐?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진우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이 기회를 어떻게 얻게 되었든 이제부터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겠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이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진우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인사팀에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마케팅팀으로 향했어요. 팀원들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눈빛에서 의심과 경계가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어머니 코드라는 별명도 들려왔죠. 그러나 진우는 개의치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기회만 온다면 그 편견을 깰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첫 업무로 주어진 신제품 마케팅 자료 분석을 시작하며 진우는 자신의 새로운 인생 챕터가 열렸음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마케팅팀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나갔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자료 조사나 보고서 작성 같은 기본적인 업무였지만 점차 책임이 커져갔습니다. 특히 젊은 소비자층을 겨냥한 신제품 전략에서 진우의 아이디어가 주목받기 시작했죠. 진우 씨, 이 안건 정말 좋은데요?
김 부장이 진우의 보고서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MZ세대의 소비 패턴을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한 건 처음 봤어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실제로 저희 또래 친구들과 많이 이야기해 봤거든요. 팀 내에서 진우의 평판은 천천히 좋아지고 있었어요. 어버 이찬스라는 별명은 여전했지만 그 말투에서 비꼼보다는 익살스러움이 더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우 자신이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죠. 첫 월급날 진우는 퇴근 후 어디로 갈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있는 그 김밥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작은 선물을 사들고 가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손수건 세트였죠.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진우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어요. 김밥집에 들어서자 주인 최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그 청년 아니야? 오랜만이네. 네, 안녕하세요. 진우가 인사했어요. 혹시 옥자 할머니 오셨나요?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셨어. 저기 항상 앉는 자리에. 진우는 창가 자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옥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차분히 김밥을 드시고 계셨어요. 진우가 다가가자 한옥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우 학생? 한옥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우는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정식으로 일하게 됐어요. 대한산업에서요. 한옥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놀란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미 아들을 통해 알고 있었겠죠. 정말 다행이구나. 기태가 널 좋게 봤나 보네. 네, 아직 인턴이지만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한옥자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도시락통이었죠. 사실 널 만날 것 같아서 준비해 왔단다. 내가 직접 싼 김밥이야. 진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요? 저를 위해서요? 한옥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이 보였어요. 어버이날 자네가 내게 준 건 꽃보다 귀한 진심이었어. 그날 자네가 나에게 내어준 시간과 온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를 거야. 진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은 그저 평범하게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그것이 한옥자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였다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죠. 할머니, 제가 받은 게 더 커요. 진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으니까요. 직장도 생기고 뭐랄까 방향도 생긴 것 같고요. 한옥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밥 한 끼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그걸 경험한 거구나. 두 사람은 한옥자가 싼 김밥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진우는 선물로 준비한 손수건 세트를 건넸고 한옥자는 기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진우의 인턴 생활에 대한 이야기, 한옥자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떠니? 기태가 너무 엄하게 굴진 않고? 한옥자가 물었어요. 진우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은 딱 한 번 뵀어요. 면접할 때. 그 이후로는 마케팅 팀에서만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좀 어려웠지만 이제는 팀원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요. 한옥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넌 사람 됨됨이가 좋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들 알아볼 거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진우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김밥집에서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요. 한 끼의 식사가, 한 번의 만남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종종 찾아뵐게요. 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우가 약속했습니다. 한옥자는 진우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언제든 와. 내가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게 이 할미에게는 큰 기쁨이란다. 그날 저녁
김밥집을 나서며 진우는 가슴 가득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부담감도 잠시 잊을 수 있었죠. 이제 그에게는 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요. 한옥자 할머니에게 자신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그분의 믿음에 보답하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던 것입니다. 인턴십이 시작된 지 3개월째, 진우에게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한산업에서 출시 예정인 친환경 가전제품 라인의 마케팅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원래는 팀장급 직원들이 맡는 발표였지만 젊은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김 부장이 과감하게 진우를 추천했습니다. 진우 씨가 MZ세대의 소비 심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분석력도 상당했습니다. 김 부장이 회의에서 말했어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직 인턴인데, 게다가 어버이 찬스로 들어온 직원이 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그러나 최종 결정은 한기태 회장이 내렸습니다. 누가 되었든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발표하면 됩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니까요. 그렇게 진우는 중요한 발표자로 선정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한옥자는 김밥집에서 진우를 만났을 때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우야, 정말 대단하구나. 기태도 널 많이 신뢰하나 보네. 한옥자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우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발표도 안 했는걸요. 걱정이 더 큽니다. 한옥자는 진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걱정 말거라. 넌 할 수 있어. 진심을 담아 말하면 사람들은 듣게 되어 있단다. 발표 전날 밤 진우는 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모든 데이터, 모든 문장을 꼼꼼히 살폈어요. 이 발표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한옥자 할머니와 한기태 회장의 믿음에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도 컸습니다. 발표 당일 대한산업본사의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임원진들은 물론 마케팅팀 전체, 그리고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까지 진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청중이었어요. 심지어 뒷자리에는 한기태 회장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긴장이 되었지만 한옥자의 말이 떠올랐어요. 진심을 담아 말하면 사람들은 듣게 되어 있단다.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팀 인턴 박진우입니다. 오늘 저는 에코라이프 시리즈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점차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진우는 단순한 데이터 나열이 아닌 실제 소비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발표를 구성했습니다. 친환경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그들이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했죠. 우리가 팔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소비자의 의지에 대한 지지입니다. 진우의 발표는 설득력 있었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SNS를 활용한 캠페인 전략과 에코 챌린지 아이디어는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젊은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입소문 효과를 노리는 전략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진우는 차분하게 하나하나 답변해 나갔어요. 자신이 제안한 전략에 대한 확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설명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마치고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실에는 예상치 못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인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기태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좋은 발표였습니다. 박진우 씨, 한기태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어요. 진심이 시장을 바꾼다. 자네처럼 말이야. 그 한마디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이후 진우에 대한 회사 내 시선이 완전히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버 이찬스라는 별명 대신 진심 마케터라는 새로운 별명이 생겨났죠. 발표 후 진우는 한옥자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밥집에서 만난 한옥자는 진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진우야. 진우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테니까요. 한옥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법이야. 내가 그만한 실력과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단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다음해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진우의 인턴십은 6개월이 지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현재는 마케팅팀의 주니어 매니저로 승진한 상태였어요. 에코라이프 시리즈의 성공적인 론칭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어버이날을 이틀 앞둔 저녁, 진우는 한옥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우야, 이번 어버이날에 우리 같이 식사하면 어떨까? 기태도 함께하고. 진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님과 함께 식사라니 여전히 부담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옥자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을 거절할 수 없었죠. 네, 좋습니다. 제가 어디로 찾아뵐까요? 기태가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했다더구나. 하지만 식사 후에는 우리 셋이서 김밥집에도 들르자꾸나. 어버이날 저녁, 진우는 한옥자가 알려준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한기태와 한옥자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우는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그리고 할머니. 한기태는 미소를 지으며 진우를 맞이했어요. 오늘은 회사 사람이 아니라 가족으로 만나는 자리니 편하게 기태 형이라고 불러도 돼. 진우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한기태는 회사 이야기보다는 진우의 성장 배경과 꿈에 대해 더 많이 물었습니다. 진우 역시 한기태와 한옥자의 가족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여의신 후로 정말 강하게 사셨어. 나를 키우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 하셨지. 한기태가 한옥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옥자는 손사래를 쳤어요. 부모라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진우는 그 말에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자신은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그 말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약속대로 김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최 씨는 한기태를 보고 놀란 눈치였지만 곧 익숙한 자리로 안내했어요. 그곳은 한옥자가 항상 앉던 창가 자리였습니다. 자리에 앉자 한옥자는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냈어요. 내가 아침부터 준비했단다. 도시락을 열자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이 보였습니다. 한옥자는 김밥을 3접시에 나눠 담았어요. 내겐 오늘이 진짜 어버이날 같구나. 이제 진짜 자식 하나 늘어난 셈이지. 한옥자가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저도 이제 어머니가 생긴 것 같아요. 한기태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진우야,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 어머니께서 너를 만나고 정말 행복해 하셔. 세 사람은 한옥자가 만든 김밥을 함께 나눠 먹으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은 고급 레스토랑은 아니었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어요. 참 진우야. 한기태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비전 선포식 알지? 내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거야.
진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요? 한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세한 건 월요일에 회사에서 이야기하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우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1년 전 비를 피해 우연히 들어간 김밥집에서의 만남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 그에게는 직장도, 꿈도,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도 생겼습니다. 대한산업광장에는 대형 스크린과 무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아 개최된 비전 선포식이었어요. 모든 직원들과 외부 인사들까지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죠. 진우는 무대 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긴장되나? 한기태가 다가와 물었어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조금요. 하지만 준비는 잘 됐습니다. 한기태는 진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잘할 거야. 내 진심은 항상 사람들에게 닿으니까. 선포식이 시작되고 한기태는 무대에 올라 대한산업의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발표했습니다.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기업으로의 변화를 선언했죠. 그리고 이어서 새로운 인사 발표가 있었어요. 오늘 저는 특별한 인사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한기태가 말했습니다. 작년 어버이날 우연한 만남으로 우리 회사에 합류하게 된 박진우 씨가 이번에 마케팅팀 차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진우는 무대로 올라가 인사를 했습니다. 1년 전 어버이 찬스라는 수군거림 속에서 인턴으로 시작했던 그가 이제는 당당히 차장으로 승진한 것이죠.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 회장님과 항상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진우가 말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감사드릴 분이 계십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신 한옥자 여사님이십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옥자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죠. 저는 오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우가 계속 말했어요. 한 끼의 식사가, 한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김밥데이를 제안합니다. 매월 한 번 회사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부서, 다른 직급의 사람들과 김밥 한 끼를 함께하는 날입니다. 이 제안은 즉각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기태는 그 자리에서 김밥데이의 시행을 승인했고 첫 번째 김밥데이는 다음 달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선포식 후 한옥자는 진우에게 다가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우리 진우. 진우는 한옥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한옥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단다. 내 마음이 좋았기에 모든 일이 가능했던 거야. 그로부터 몇 개월 후 김밥데이는 대한산업의 가장 인기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직원들은 평소에는 교류가 없던 동료들과 마주 앉아 김밥을 나누며 대화를 나눴고 이를 통해 회사 내 소통이 크게 개선되었어요. 이 아이디어는 곧 다른 기업들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죠. 진우는 여전히 매주 한 번씩 한옥자와 김밥집에서 만났습니다. 때로는 한기태도 합류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상사와 직원 혹은 우연히 만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었죠. 진우야,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지 않니? 어느 날 한옥자가 김밥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한 번의 만남, 한 끼의 식사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니? 진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할머니. 그게 바로 진심의 온도인 것 같아요. 서로에게 진심을 나눌 때 그 따뜻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한옥자, 한기태, 그리고 진우. 세 사람은 김밥 한 줄을 나누며 서로의 인생에 특별한 온기를 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대한산업 전체,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죠. 작은 김밥집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였습니다. 어버이날의 우연한 만남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모두의 삶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진심의 온도는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